일시정지. 자,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인 이 부채처럼 생긴 걸 뭐라고 한다?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알겠지? 이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꼴.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인 도형. 아시겠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OX 문제 같은 걸로.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점과 점을 이어서 선분을 이어버리면 뭐가 된다? 딱 한 글자? 줄 생각하라고 했지. 줄이잖아, 줄. 그래서 현악기 할 때 현. 이렇게. 그 다음은 뭐야? 또 현과 뭐로 둘러싸인 거? 호로 둘러싸인 거. 이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활골. 그죠? 잘했어. 복습을 열심히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없죠? 부채꼴, 활골, 호, 현. 이렇게 용어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오늘 배우는 것들을 잘 흡수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바로 공식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성질, 호에 대한 성질, 둘레, 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쪽으로 먼저 넘어가. 아니, 12쪽이 아니라 12번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내용을 먼저 바탕으로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본 다음에 할게요. 일단 여기서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야. 원의 둘레. 원주라고 했었죠? 원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원의 넓이라는 단원에서 바로 배웠었지. 원의 둘레와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공식을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공식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원의 둘레는 기억나는 사람. 초6 방식하고 중학교 방식이 있습니다. 중등. 그래서 이제부터 중학교 방식으로 공부하면 돼. 초6 때 이걸 뭐라고 그랬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지. 원주율이 뭐야?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한 거야. 그 원주율을 곱해버리면 반대로 원의 둘레, 원주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이제 기호를 또 만들어내.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반지름을 R이라고 표시해서 그 R의 몇 배가 지름이야? 2배가 지름이죠. 반지름의 2배가 지름. 그래서 이 R이라고 쓰고요. 기호는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율은 뭐라고 하냐? 이미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파이 이렇게 쓰죠. 그리스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중에서 파이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읽을 땐 파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그리스어까지 도입을 해서 이 R과 파이 뭘 곱한 거야? 지름과 원주율을 곱한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파이 R 이렇게 불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러. 2R 파이라고 안 부르고 2파이 R 알겠지?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 2파이 R 됐죠? 입에 착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2파이 R 아시죠? 이미 아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이미 아는 공식이 뭐야? 원주율 곱하기 아니면 뭐 반지름 먼저 써주시던지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죠? 반지름 2번 곱하고 원주율 1번 곱한 거죠? 근데 원주율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뭐라 그랬어? R이라 그랬지? 그래서 R을 2번 곱한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우리?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지? 우리가 문자의 사용과 식이계산 여러분 아마 들어갔을 거야. 내관도 들어갔거든. 그래서 1차 방정식까지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지? 그래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자. 같은 문자를 곱할 땐 거듭 제곱으로 제곱을 쓰자.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셈 기호도 생략해버리고 이제 그냥 외워버리자. 파이 R 제곱. 알겠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제부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말할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알겠지? 순서 알겠지?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그리고 원의 둘레, 즉 원주는 길이기 때문에 랭스에 이런 것까지 알려줘. 안 알려줘도 되는데 랭스, 길이라는 뜻이죠. 길이에서 이걸 지워버려서 L이라고 씁니다. 둘레의 길이는 L 됐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L. 그 다음에 S는 surface 영어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알고 있는 거. 수학적 용어는 좀 잘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가 넓이, 그래서 넓이에 s를 따서 s라고 줍니다. 원의 넓이는 s.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약속들이야. 자, 그 다음에 보자. 한번 잘 계산해보자. 이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시절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봤었죠. 그래서 1번, 3번 이렇게 말하고 2번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1번 보자. 자, 만약에 못하겠다면 이걸 보고 나서 하면 되지. 자, 반지름이 얼마? 6cm. 자, 그럼 6부터 적고 자, 지름은 얼마? 2를 곱하면 2 곱하기 6, 1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원주율. 이제부터는 3.14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절대로. 절대로.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지. 이 파이는 원주율인데 원주율을 우리가 3.14, 259, 6584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죠. 무한소수.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숫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계산할 수는 없잖아 이걸로. 그치? 그래서 그냥 파이라고 적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12파이.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름이 24네. 그래서 여러분 2파이 아래 잠식이 돼버리면 요거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거야. 24 곱하기 2를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24 떡하니 나와 있다고 24 곱하기 2를 하시면 어떡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애초에 공식이. 지름이 얼마야? 24잖아. 그냥 24 곱하기 파이, 24파이 적으시면 되죠. 끝. 초등학교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정말. 되겠죠?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색깔을 더했습니다. 색깔이 핑크색으로 돼 있길래 선생님이 반전 안 시키고 가져왔어. 잘했지? 자, 여기서는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의 넓이 얼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하면 된다?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제곱하면 9. 됐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자?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다가 써서 9파이. 곱셈기호 생략. 됐지?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지름이 18cm라고 돼 있으니까 18에 제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반지름을 구해줘야지. 9cm. 자,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제곱해서 얼마? 81. 그 다음 뭐 붙여준다? 파이를 붙여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파이를 안 적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는 3.14는 너무나도 숫자기 때문에 그냥 숫자잖아. 숫자라서 안 곱하는 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파이라는 건 문자기 때문에 안 곱해버리는 실수를 가끔가다 해.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몇 명 있어. 근데 파이를 안 곱하겠다는 건 몇을 안 곱하겠다는 거야? 약 어림에도 3을 안 곱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얼마 정도 차이 나겠어? 3배 정도 차이 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그래서는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적으로 파이는 중요한 겁니다. 문자로 변했을 뿐 파이는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여러분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죠? 연습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어가서 13 아직 안 할 거야.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한참 가야 돼요. 9 요거. 이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보죠. 공식을. 이제 여기는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성질을 배웁니다. 부채꼴과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에 관한 어떤 성질들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그 개념 정리 네모 박스 안을 보시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호의 길이라 하면은 이런 원의 일부분 둥근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가 지금 몇 cm? 7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 60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보면 돼 얘들아. 책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게 책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7cm일 때가 여기가 60도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60도인데 한 원 안에잖아. 한 원. 원이 뭐 달라졌어? 아니지. 그러니까 원 하나 안에서 중심각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뭐도 같겠어 얘들아? 호의 길이도 같겠지. 그러니까 매우 직관적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증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것 정도는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치?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 원의 일부분도 같아진다. 이게 하나 더 붙으면 60도가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얼마야? 7cm인 거지. 당연한 강의입니다. 그치? 그래서 180도에 대한 호의 길이는 몇 cm라고 말하자. 7cm, 7cm, 7cm 더해서 21cm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는 걸 수학에서 가장 좋아한다 그랬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뭐도 같다?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너무나 당연하지.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몇 배가 됐어 지금? 2배가 됐죠? 60도가 2배가 돼서 120이 되죠? 그러면 뭐도 2배가 된다. 느껴볼 수 있는 거. 호의 길이도 당연히 2배가 된다는 말씀.
됐지? 따라서 7cm 2배 하면 14cm. 2배만 되겠니? 아니지. 3배도 되겠지. 3배를 하면 중심각을 3배를 하면 호의 길이도 3배. 그 다음에 적어볼까? 중심각을 2배를 하면 호의 길이도 2배. 중심각을 3배를 하면 호의 길이도 3배. 혹시 배우셨습니까? 지금 1회차는 다 하셨죠? 1학년 1학기. 이거 무슨 뭐라고 불러? 세 글자. 정비례라고 부르죠. 그죠? 아시죠? 2배가 돼. 하나가 2배가 되면 또다시 하나도 2배가 되고 하나가 x가 3배가 되면 y도 3배가 되는 그런 두 개의 관계. 그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정비례. 요런 데에다가 쓰는 거야. 너네들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그치? 지금 아직 입학도 안 했지만 과정은 배웠잖아. 그치? 정비례.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정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비례한다 지금? 중심각이었죠? 중심각과 누가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가 원의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이 정비례한다. 이가 아니라 가죠. 정비례한다. 한글도 못 써. 자, 이렇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 했지? 이거야. 뭐 공식이 아니죠. 성질이죠. 그래서 이런 거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 되시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 다음 그림에서 원, 5의 x값을 구하시오. 할 수 있지? 너무 쉽죠? 100도. 중심각이 같으면 뭐도 같다? 호의 길이도 같다. 12cm. 끝.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어디 있어? 중심각이 있지. 중심각.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 항상 수학은.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도 같다?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70. 되셨죠? 애초에 정비례 하니까 하나가 안 변하면 또 하나도 안 변하겠지. 그지? 관계는 이어지겠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얼마야? 45도를 몇 배 하면 135 나눠보면 되겠죠? 3배 하면 135가 됩니다. 아셨죠? 2배 하면 90도 90도에다가 45도를 하나 더 더하면 135도 됐지? 자, 그러면 지금 3배가 됐다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x를 3배 하면 몇 cm가 된다? 12cm가 된다. 그래서 3x는 얼마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 12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3으로 양변 나눠줍시다. 하실 수 있죠? 지금 1차 방정식까지 아마 나갔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은 아직 못 나갔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지? 자, 4. 그치? x는 4. 괜찮지? 여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정비례잖아. 정비례니까 뭘 세울 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비례식 세워서 풀는 얘기인데 뭐하러 그렇게 푸냐? 그냥 얘가 3배가 되면 너도 3배다 이렇게 푸시면 되지. 그지? 근데 한번 맞춰주자. 장단을. x 대 21은 뭐야? 호의 길이 앱이죠? 호의 길이 앱이 아니 잠깐만 21인데 이거 뭐 문제를 잘못 가져왔나? 여기 지금 겹쳐져 있다. 편집을 잘못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 이거네. 지금 방금 전에 2번 푼 거죠? 아니 그래도 2번 풀어줬다. 1번도 풀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나가야지. 금방 해. 기다려봐. 자, 이거를 잘라내서 됐어. 따 여기 됐지? 자, 여기 21cm 있네. 여기 있네. 그지? 12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 21. 자, x 대 21 뭐야? 호의 길이 여기죠? x 대 21. 근데 중심각의 크기는 몇 대면 20대 140.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20대 140이면 몇 대면 1대 7로 환산할 수 있으니 자, 1대 7이 x 대 21이면 21까지 몇 배? 3배가 된 거니까 이번에 1도 3배를 해서 x는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비례를 이용한 비례식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죠. 근데 뭐 그렇게 하냐? 여기서 20에서 7배 하면 이게 안 보여? 보이지? 7배 하면 140이 된다는 게 보이면 그냥 x에다가 7배 하면 21이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7로 나눠주면은 x겠다. 3. 됐지? 7, 3은 21. 구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할 수 있죠? 반대로 뭘 찾아라? 중심각을 찾아라. 바로 찾아보죠. 3에 2배를 하면 6cm. 80도에 2배 하면 x. 몇 도? 160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 정비례한다. 그것만 알면 된다. 충분하다. 됐나요? 네, 그리고 직관적이고 내가 증명은 해줄 수 있어. 근데 뒤에 있는 공식을 배우면 증명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누구? 여기는 뭐 넓이죠, 넓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앞에 걸 읽으면 부채꼴의 넓이, 그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또한 결과부터 말하자면 정비례합니다. 누구랑? 중심각의 크기랑. 중심각과 부채꼴의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넓이는 뭐 한다? 정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게 하나 더 생긴 거지? 중심각하고 누구도 정비례했어? 호의 길이도 정비례했다. 호의 길이하고 누구도 정비례한다?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야.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연달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 왜 정비를 하겠어? 느껴지지 않아? 요만큼의 치즈케이크가 있어. 중심각 35도짜리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중심각 35도짜리 치즈케이크가 있는 거야. 이 둘이 넓이가 어떻겠니? 완전한 합동이잖아요. 완전한 합동. 반지름의 길이도 완전히 같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같아? 호의 길이도 같을 거고요. 아까 전에 배웠잖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을 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같다? 넓이도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도 같군요. 애초에 뭐 하니까? 정비례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지우개. 35도에서 몇 배 됐어? 2배 됐죠? 35도에서 2배 돼서 70도 됐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어떻게 하자? 넓이도 2배 하자. 따라서 Z는 몇? 20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지? 괜찮지? 자, 그걸 봅시다. 넓이는 이렇게 좀 반전을 안 해놨습니다. 눈부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바라고요. 자, 여기 60도, 60도 똑같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다. 됐지? 그 다음에 110도고 여기도 X도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넓이가 반대로 갔네요. 또 반대야, 반대. 수학은 반대를 좋아해. 그래서 X는 몇? 110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정비례한다. 끝. 자, 그 다음에 요거 네모칸 빈칸은 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놨어. 잘했지? 아주 디테일이 들어가 점점. 자, 엑셀 값을 구하시고 해서 자 1번 문제를 2번에 1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에 36도라 돼 있고 이쪽은 108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야? 3배 차이. 혹시 아니? 모르겠으면 나눠봐. 아니면 비례식 작성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x 대 30 이런 식으로 나왔지 지금 비례식. 그 다음에 36도 대 몇 도겠어? 당연히 108도겠죠. 그걸 구해보면은 어차피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1대 3이라는 거죠. 됐나요? 1대 3. 자, 그러면 1대 3이 누구? x 대 30인데 3을 몇 배 하면 30이 돼? 10배를 하면 30이 되니까 1을 몇 배 하면 x가 된다? 10배 하면 x가 된다. 따라서 x는 몇? 10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지. 됐지? 너무 쉬워.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몇 도? 90도 알죠? 90도 표시 90도는 30도에 몇 배? 3배. 너무 쉬워. x에 몇 배를 하면 36이다. 3배를 하면 36이다. 3x는 얼마? 36이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푸시면 양변은 x로 x로 왜 나눠? 3으로 나눠야지. 3으로 나눠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3, 3 없어지고 3, 36은 약분해서 12 나눠보시면 되고요. 자, x는 얼마? 12cm다. 제곱cm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지. 했지? 자, 2번도 클리어 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3번은 해보시고 4번은 또 뭐야? 중심각을 또 물어봤어.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반대로 하는 거 문제 없지. 여기서 어차피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관계야? 6대 15인 관계죠. 6대 15. 이거는 선생님 몇 배인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례식을 작성해 보는 거지. 그치? 괜찮지? 6대 15는 몇 대 몇? 40대 x다. 40대 x다. 해보면 되죠. 그죠?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자, 요걸 좀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얼마? 6x. 그 다음에 내항의 곱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얼마야? 6배. 아우, 너무 좋아요. 계산 속도도 빠르군요, 여러분. 자, 6x는 몇이다? 600이다. 괜찮지? 그래서
6으로 나눠주시면 x는 100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100도였다. 중심각이 100도였다.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 정리 좀 하고 가자. 중심각의 크기는 누구랑 정비한다? 두 가지. 호의 길이, 하나는 부채꼴의 넓이. 뭐라고? 호의 길이 적자. 호의 길이. 뭐? 부채꼴의 넓이. 길이, 넓이. 길이, 넓이. 두 개. 그치? 길이, 넓이. 얘네 두 개가 중심각, 누구?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존재들이다. 지금 배운 게 이거 딱 두 개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만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 중심각의 크기와 누구? 현의 길이가 등장해. 조심해야 돼. 결과부터 말하자면요. 여러분,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야, 얘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걸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자, 봐봐. 이것도 직관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작도와 합동 배웠죠? 거기서 삼각형의 작도를 배웠지. 삼각형의 작도할 때 뭘 배웠어? 짧은 그냥 두 변이 넣어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두 변 더하면 그 중에 긴 변이 섞여져 있으면 어차피 그걸 성립하니까 짧은 두 변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내가? 선생님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누구보다 길어야 한다. 긴 변보다 길어야 한다. 가장 긴 변이죠.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한다. 그죠? 짧은 두 변의 길이야. 만약에 3, 6, 8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내가. 그러면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왜? 3, 6이 얘네보다 짧지. 얘보다 짧지. 그러니까 3과 6을 더해가지고 뭘 만들면? 8보다 크게 만들면 됐지? 무조건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세 변의 길이 3, 6, 8로. 되겠니? 이런 걸 배웠었어. 기억이 나? 기억이 나지? 자,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계속 기억해야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쓰는 개념입니다. 짧은 두 변의 길이 합이 긴 변보다 길다. 이거 알겠지? 설명하면서 외우세요. 자, 여기 봐봐. 현의 길이가 이거지. 줄 현악기 이거 땡길 수 있잖아. 줄처럼 이게 이제 뭐냐? 검은 거? 뭐지? 이렇게 땡기는 거? 외국에 그런 거 있잖아. 악기가. 어쨌든 그런 현악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그래서 얘가 줄이야 땡길 수 있어. 활처럼 생각해. 애초에 활꼴이잖아요. 그죠? 줄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해서 이런 현들을 두고 중심각의 크기가 또 같은 상황을 만들어놨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 55도, 55도.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어찌 돼야 되냐? 이거는 같습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정비례하진 않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아예 같아버리면 아예 같잖아. 한치의 오차도 없지. 0.1도도 안 차이나. 그냥 똑같아버리는 현의 길이도 똑같아. 알겠습니까? 왜? 이거는 왜인지를 조금 설명만 하고 가자. 왜? 이거 왜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현의 길이 왜 같냐? 자, 생각을 해봐. 여기에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으로 구성되어진 거지 이거. 반지름으로. 반지름은 어디에서나 어때? 길이가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 이렇게 되는데 사이의 각도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 세 글자. 끼인각이라고 불러요. 끼인각. 됐지? 그럼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에 뭐가 같아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대응변이죠. 대응변. 그러면서 뭐가 같으면? 끼인각이 같으면 무슨 합동이다? S, A, S 합동이다. 맞지?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둘이 뭐야? 합동이면 모든 대응변의 길이가 다 똑같겠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뒤로 갔더니 그러니까 난 알겠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변의 길이도 같구나. 앞에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네. 쉽겠네. 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음으로 라고 돼 있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할게. 자, 좀 설명을 잘 좀 들어줘. 지루하더라도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알아야 돼. 아니까 아니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필요 없는 거면 내가 좀 빼버립니다. 쌤이 어느 정도. 여러분 1회차기도 하니까. 근데 이건 필요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이 55도에 대한 아까 전에 봤죠? 55도에 대한 현의 길이는 얘야. 파란색. 맞지? 그 다음에 이 55도에 대한 현의 길이도 파란색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 체크해야 돼. 55도를 더해서 110도지. 2배 됐지. 2배.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으니까 이 110도에 대한 현의 길이도 따지고 보면 A에서 C까지 이어준 선분이지. 이 현의 길이가 이 현의 길이의 2배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정비례 하는 거지. 이게 아니면 정비례하지 않는 거잖아. 봐봐. 이 파란색의 2배가 빨간색인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정비례라고. 알겠어? 근데 봐봐. 이 삼각형 모양을 ABC를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줄게. 따로 봐야 돼. 이거 따로. 여러분 지금 ABC를 이렇게 한번 아니 여기가 A네. ABC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봤어. 어때? 이거 애초에 뭐야? 삼각형이지. 삼각형.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현의 길이가 아니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그랬어. 따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현재 같아. 한마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시겠나요? 내가 뭘 확인하려고 했어 지금? 선생님이 뭘 확인하려고 했어? 이 길이를 2배 하면 이 길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잖아. 맞지? 잘 들어야 돼. 진짜 논리적인 거라서.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그럼 B라고 해. 다른 길이니까. 그럼 여기도 A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번 해봐. A 더하기 A가 누구야? 2A잖아. 2배잖아. 얘 2배가 2A죠. 근데 이거랑 B가 같음을 보일 수 있으면 정비례인데 같습니까? 안 같죠. 왜? 두 변의 애초에 삼각형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나는 애초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뭘 만족한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누구보다 길다. 가장 긴 변보다 길어져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2A 더하기 A를 했더니 짧은 두 변의 길이를 합했더니 누구보다 길어야 돼? B보다는 길어야 돼. 됐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만들어졌잖아.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 2AB는 A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같지 않아. 여기가 는이 아니라고. 는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런 얘기. 이걸 증명을 해준 거야 지금. 알겠지? 앞에서라도 뭘 사용해서? 작도합동을 사용해서.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이어진다는 거야.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이거를 모르면 뒤에 가서도 몰라. 아니죠? 다면체, 회전체 거기 가서도 힘들 거야. 왜? 거기서도 원의 넓이 다 쓰이거든. 부채꼴의 넓이도 다 쓰이고. 알겠죠? 이런 거야. 재밌는 거지. 이런 게 재밌는 거지. 이런 내용이. 이런 원론적인 내용이 재밌는 거죠. 문제 풀어봤자 공식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위로 넘기고 있냐? 밑으로 넘겨야지. 됐지? 요거 그리지 않았어도 되는 내가 가져왔구나. 자, 넘어가서 자, 요거입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고요. 아직 뭐 쉬는 시간이 아니구만. 자, 아니 요것만 하면은 쉬는 시간 될 것 같은데. 자, 요 페이지만. 자, 여기 60도 뭐 같아? 중심각이 같지? 지금 정리를 먼저 하자. 정리를. 중심각이 같으면 지금 뭐 배웠어? 세 가지. 호의 길이도 같고 부채꼴의 넓이도 같고 모두 같다. 현의 길이도 같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지금 배운 거는 공통점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이야. 같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알겠지?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 다 똑같아. 알겠니? 근데 뭐하고는 다르다? 정비례하고는 다르다고. 정비례하는 대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뭐? 호의 길이 또 부채꼴의 넓이.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정비례하지 않는 대상으로 지금 하나 배운 거 누구? 현의 길이가 있다는 거. 알겠지? 아예 그냥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버리면 현의 길이는 같죠? x는 몇? 3. 그 다음에 여기는 2cm라고 돼 있고 여기 2cm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지.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조심해야 돼. 중심각의 크기가 아예 같아버리면 같고요.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거보다 좀 짧다고요. 알겠지? 정확하게 말하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2번 비교를 해봐라.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한번 응용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표시 동그로 쓰려만큼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를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나타냈지. 그래서 AB하고 호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부른다. 진짜 호 AB. 그 다음에 얘는 호 BC. 얘는 호 AC. 얘는 2배에 대한 호 AB.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호 AB하고 호 BC하고 누가 더 크냐? 아니면 같을 수도 있겠죠? 한번 보자. AB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호 BC는 여기 있죠? 요러네. 자, 찾았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지 아닌지 누가 더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중심각의 크기를 점으로 나타냈지? 중심각의 크기가 어때 지금? 같죠?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뭐도 같다? 호의 길이도 같다? 너무나 쉬운데. 자, 그래서 는 붙여주시면 되고 호 AC하고 호 AB는 2배 차이다. 1대2다. 어때? AC는 전체지 여기 전체. 그리고 AB는 절반짜리죠? 요게 절반이야.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니까. 됐지? 자, 따라서 같다. 요것도 는이고. 자, 그 다음에 AB랑 BC랑 비교해라. A랑 BC. 근데 이건 뭐야? 이제 1번에 이미 호는 물어봤잖아. 다른 거 물어보겠지. 현. 그치? 선분을 물어보는 거지. 선분. 이 선분 AB라고 했고 불러줄 때는 이 원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 현 AB, 현 BC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둘이 같습니까? 같죠? 왜? 중심각의 크기가 또 똑같으니까 얘네도 같겠지. 다 는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AC 또 뭐야? 현의 길이.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 4번. 왜? 정비하지 않는다고요. AC가 뭡니까? 현 AC 요거. AB가 뭡니까? A에서 B점까지 이은 선분이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2배 해봤자 얘가 안 된다고요. AC가 안 된다고. 일단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근데 그게 답은 아니고요. 여기서 는 아니면 오른쪽이 크다 아니면 왼쪽이 크다 이런 부등호 또는 등호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둘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이런 데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야.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증명해주면서 이 삼각형이 일단은 만들어졌다는 것부터가 이 길이를 2배 하면 짧은 변의 길이지 짧은 변의 길이의 2배 짧은 변의 길이의 합 이렇게 해서 AB의 2배가 AC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잖아. 가장 긴 변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AC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C보다 2배한 AB가 더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부등호를 찍어주세요. 됐죠? 이래야 돼. 알겠지? 이 사고를 이 작도합동에서 배웠던 이 짧은 2변의 길이의 합이 긴 변보다 길다라는 성질을 까먹었으면 이거를 답할 수가 없지. 그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 AOC의 넓이가 2배에 대해서 부채꼴 뭐라 그랬어? AOB의 넓이. 부채꼴은 따로 나타낼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로 적죠. 그래서 한번 판단해보면 부채꼴이 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정비례 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게 정비례 하냐고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정비례 합니까? 정비례 하죠. 여기 적어놨죠. 그치?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거 딱 두 개. 딱 두 개.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 말했죠.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OX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점이네요. 자,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앞에서 배웠던 거.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니까 당연히 똑같아도 같겠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다르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 정비례하진 않지. 그치?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진 않죠. 하지만 현의 길이가 아예 같긴 하다.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아예 같아버리면 현의 길이도 아예 같죠. 그래서 그건 성립하니까 x 다르다고 했으니까 x. 그다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죠? 아까부터 계속 말한 거.
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란다.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 네,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건 맞죠? 넓이. 그죠? 부채꼴의 넓이. 되겠죠? 3번. 이거 3번이야. 3번. 이거 지금 어디냐? 몇 쪽이지? 56쪽에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까지 다 했고, 혹시나 답 안 적었으면 지금 빨리 적고. 됐죠? 쉬운 거니까 뭐. 요 지금 1, 2, 3, 4,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원의 둘레 길이와 넓이 했으니까 넘어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웁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배우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앞에다가 놨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뭐 증명을 재밌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계산만 해서 일단 답만 구하고 나중에 2회차 할 때 이거 말고 더 제대로 된 개념서로 하실 테니까 그때 정확한 증명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왠지만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일단 요 공식을 배우면은 결과만 말할게. 이 공식을 배우면 뭐야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죠? 58쪽이야. 이거를 이제 배우잖아. 이거를 배우면 아까 전에 배워봤었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그게 증명이 돼. 근데 증명 재미없잖아. 그치? 그냥 정비례 한다. 그거 끝나면 되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비율을 우리 뭐 정확한 용어를 쓸게. 기준량이 100인데 비율이 5분의 3이다. 그럼 우리 이 3짜리 계산을 어떻게 구해? 100에다가 곱하기 5분의 3 그대로 비율을 곱해버리면 되지. 이게 뭐였어? 6학년이었기 때 비례배분이었지. 비례배분 기억나? 비율을 곱해버리면 그대로 내가 분자에서 원하는 게 나온다. 분자 쪽이 나온다. 분자 쪽. 그래서 5하고 100하고 약분해서 20 곱하기 3은 60. 그러니까 100 중에서 60을 차지하는 것이 비율이 얼마? 5분의 3이다. 이런 뜻이죠. 비율을 반대로 전체에다가 곱해버리면 어디? 전체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부분이 나온다. 이게 부분이 나온다. 부분. 요걸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뭐야? 아니 일단 전체는 뭐야? 원의 둘레 전체지. 원주. 그 다음에 부분은 뭐라고 할 거냐?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 됐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정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비율이 일정하겠지. 정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비율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요 비율이 만약에 360 중에서 100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야? 360은 뭘 의미한다? 원의 전체 중심각의 크기를 의미하죠. 원 전체의 중심각 크기. 원 전체의 중심각이 뭐야? 한 바퀴 띵 둘러서 360도 저고. 그지? 거기 중에서 만약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00도다. 이러면 이제 이 녀석이 지금 부분이잖아.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둘레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전체 분의 뭐를 곱하면 된다? 부분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가 360, 그 다음에 부분이 100. 한마디로 뭘 곱하면 된다? 중심각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 중심각의 비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공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4cm가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45도. 자, 그 상태에서 뭘 계산해라? 호의 길이를 계산해라. 자, 그래서 호의 길이가 전체 원의 둘레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그걸 전체 값에다가 곱해버리면 전체가 누군데?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아까 전에 뭐였어? 2파이 r이었죠. 2파이 r에다가 뭘 곱하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곱하면 그 비율을 곱하면 그 비율이 얼마? 360이 전체고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45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누구? 호의 길이다. 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전체가 2파이 r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360분의 x 중심각을 x라고 잘 표현하고요. 요 공식이 바로 누구의 공식? 호의 길이 공식이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 거. 알겠지? 여기 지금 원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누구 곱하자? 360분의 45를 곱하자. 전체가 360일 테니까 그 중에서 45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하자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2파이 곱하기 4. 자, 4가 뭐야? 반지름이죠? 2파이 r을 계산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 전체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원의 둘레 중에서 원의 일부분이 누구?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파이 센치. 됐지? 그래서 4파이, 아니 이게 지금 8파이 곱하기 360분의 45 했으니까 계산만 같이 해보자. 곱하기 360분의 45. 자, 그러면 45를 몇 배 하면 36이냐? 8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8하고 약분하면 그냥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야? 2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요거. 됐지? 그냥 뭐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비례배분의 원리를 사용한 거야. 비례배분의 원리.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게 원이었을 시절을 생각해봐. 원이었을 시절에 360도가 전체였겠죠? 근데 그 360도 중에서 누구만 남은 거야? 45도만큼만 남은 거야. 한마디로 360 중에서 얼마만큼? 45도만큼의 뭐를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 파이R 제곱이죠. 파이R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x를 곱하면 360분의 x를 곱하면 이게 바로 누구? 부채꼴의 넓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을 따로따로 외워버리면 안 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다? 원의 넓이 공식에서 나왔다. 원의 넓이에서 비율을 곱한 거야. 원의 넓이에서 비율을 곱한 거. 어떤 비율? 중심각의 비율.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비율을 곱한 거야. 중심각의 비율. 알겠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럼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R 제곱, 원의 넓이, 그리고 비율 곱하면 원의 일부분,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뭐다? 원의 둘레지.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잖아. 원의 둘레 전체가 얼마? 2파이R. 2파이R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360분의 x 똑같지. 앞에 공식이랑 뒤에 공식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비율을 곱하는 것 뿐이야. 비율을 곱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360분의 중심각을 넣으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을 곱하라는 의미야. 알겠니? 비율을 곱하라. 이게 이 치즈케이크가 전체 케이크의 8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45도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비율을 곱하는 거야. 비율.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문제에서 봐봐.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봐봐.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지. 호의 길이 뭐라고 써? L. 이렇게 써놨지. L. 호의 길이. 자, 그럼 봐요. 120도잖아. 120도. 120도가 전체 원이었을 시절에 몇 분의 몇인지를 생각하면 돼. 그치? 아니, 공식으로 구하면 뚝딱이긴 하지.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응용 문제를 못 풀어. 알겠니? 자, 2파이 R이지. 2파이 R. 전체 원의 둘레 구하는 거지. 얼마? 4cm가 반지름이니까 4 집어넣으면 되게 8파이 나오지. 8파이. 원의 둘레 8파이에다가 비율을 곱하라. 비율. 120도가 몇 개 있으면 360 전체야? 3개 있으면 되죠. 이거 3개 붙어 있으면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아니 너는 여기는 90도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그치? 120도 120도 3개 있으면 전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되나? 원의 둘레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원의 둘레 중에서 3분의 1만 남았다. 120도만 남았다. 그런 뜻에서 3분의 8파이 호의 길이의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라. 알겠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여기 360분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여기다가 120도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 느낌이라는 건 120도를 3개 넣으면 360도 전체가 된다. 전체 중에서 이게 몇 부분을 차지한다?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만큼의 비율을 곱하시기나 하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그래서 3분의 8파이 됐고요. 됐지? 그 다음에 넓이도 가자. 자,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 120도죠? 120도는 몇? 분의 1. 3분의 1. 자, 그래서 4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파이 곱하기 누구 해주자?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해서 쓰자. 1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그 원의 넓이에다가 누구 곱하면? 비율을 또 곱하면 그 녀석이 바로 원의 넓이 전체의 부분이다. 부분. 근데 얘는 몇 부분? 3분의 1 부분이잖아. 세 조각 중에 하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120을 넣어서 계산한 값이야. 됐습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고. 결국에 핵심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360분의 중심각을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비율을. 자,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다가 16파이 곱하면 얼마? 3분의 16파이 제곱센티미터.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다. 저 핑크색의 넓이가 된다. 됐지?
그래서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기억하자. 기억은 해줘야겠지. 기억은 해주되 이유는 알아야겠지. 그냥 비율 곱한 겁니다. 비율. 호의 길이 L은 2파이R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X 그 부분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비율을 곱한 것이다. 비율. 자, 그 다음에 넓이,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R 제곱 원의 넓이 전체에서 또 X도가 360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 360분의 X를 곱한 겁니다. 비율 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고 또 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이 마구마구 써져 있죠. 한번 채워보자. 자, 안 보일 텐데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와. 자, 반지름의 길이가 9cm,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뭐라고? L은 2파이 이렇게 먼저 써.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L이라고 쓰죠. 그래서 L은 2파이인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자, 얘가 바로 호의 길이의 공식이었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알려줬다? 반지름을 알려줬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누구를 알려줬다? R을 알려줬다. R이 얼마? 9cm. 자, 이렇게 적으시고 계산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X가 누구다? 2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계산이야. 계산이야. 그냥 공식을 이용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가 2파이다. 옆에다가 써줄게. 자, 여기다가 빈칸 한번 채워볼까? 자, 2파이 곱하기 선생님이 한 대로 했어. 9. 그 다음에 360분의 x를 했더니 2파이다. 됐죠? 해서 x는 계산하자. 이쪽으로 와서 자, 360하고 18하고 약분하면 이쪽이 20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없애버리시다. 약속했죠? 등식의 성질. 파이로 나눠버리면 양쪽의 파이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0이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양변에 20을 곱해서 이쪽에다가 곱하기 20을 써주고 얘는 안녕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0 해서 얼마? 40. 그게 바로 누구다? x다. 자, 이렇게 40도. 누굴 구해줬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줬다. x는 40. 되겠나요? 공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40도이다. 이거는 붙여줘야지. 도. 여기는 안 붙여줘도 돼. 여기는 x도라고 돼 있으니까 x만 따로 그러면 40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아래쪽에 2번 보이나요?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써놨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2cm고 호의 길이가 9파이cm인 뭘 구해라? 또 중심각 크기 구하라는 거죠.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2번 지금 한번 계산해봐. 똑같은 겁니다. 공식 이용해서 똑같이 계산해보세요. 2번입니다. 작은 2번. 3번은 2번. 원리를 알면서 공식을 쓰면 재밌어. 원리를 알면서 쓰면. 원리를 모르고 쓰면 진짜 그냥 노동이지, 노동.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는 거죠. 비스무리한 걸. 돈 안 받고 노동하는 거지. 우리 여러분이 돈 내고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자, 해나면 30초가 지났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R로 두고요. R은 12cm. 그 다음 호의 길이는 뭐로 두다? L로 두자. L이 9파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공식이 뭐였습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였죠. 자, 여기에서 R을 알려준 거지. X를 구하려고 한 거지. 자, 따라서 R 자리에다가 12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9파이 해서 1차 방정식을 풉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랑 12랑 곱하면 24파이. 그 다음에 360분의를 여기다가 쓰고 곱하기 x를 뒤에다가 써서 자, 이쪽에다 9파이를 남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일단 파이부터 없애주자. 거추장스러운 파이부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2로 약분을 해버리면 이쪽이 2, 이쪽이 30이 되죠. 그 다음에 2랑 30이랑 약분을 하면 15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양변에 15를 곱하면 x는 얼마다? x는 9 곱하기 15다. 자, 계산해서 13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얘네 계산. 자, 해서 답은 135도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번엔 뭘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 앞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이번에 뭘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공식밖에 쓸 게 없잖아, 그치? 공식 쓰면 되지. 또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를 알려줬어. 그래도 x를 알려준 거죠. 앞에 공식에서 x 들어갈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알려줬어. 또 뭐를 알려줬다? 호의 길이 l을 알려줬다. 따라서 l은 파이, 그냥 쓸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몇이다? 파이다. 이렇게 했지? 또 이 짓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다만 다른 점은 뭡니까? x를 알려줬지. 여기서 얘를 알려줬지. 45 5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안 알려줬어? r을 안 알려줬어. 이걸 우리 보고 구하라는 뜻이야. 구하는 대상만 알려줬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파이부터 없애시고 45랑 360 약분하면 9, 4, 36, 90도의 절반이 45니까 자,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8이랑 또 2랑 약분이 돼요. 얼마? 4. 그 다음에 양변에 4를 곱해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1차 방정식이지. 쉬워. 하다 보면 다 돼. 2파이 r 곱하기 여기 채워보자. 360분의 얼마? 45 해서 파이가 되었다. 자, 그러면 r은 얼마인가? r은 방금 전에 계산했듯이 4가 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 cm다? 4cm다라고 답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30초를 줄 테니까 이 밑에 있는 2번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한번 해봐. 레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 호의 길이가 10파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계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계산만큼은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됩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다. 여기에서 그러면 공식상에서 누가 x를 150이라고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10파이다. 누구를? l을 10파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공식 써봅시다. 뭐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누구다? 10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했지. 자, 그래서 여기 중에 누구? x가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x 자리에다가 누굴 넣어주자. 150을 넣어서 쓰자. 150. 자, 그러면 누가 약분이 됩니까? 150하고 360 공공 지워지고, 그지? 그 다음에 36하고 3 먼저 약분할까? 5. 그 다음에 여기는 12. 그 다음에 12랑 2랑 약분할까? 그러면 6.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할까? 계속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60. 됐지? 그 다음에 파이는 없애자. 마지막에 없애도 되겠지. 자, 이렇게 써서 반지름의 길이만 남았다. 5도 있네. 자, 5도 나눠보자. 자, 5. 야, 나눠서 12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다? 12cm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다. 됐지? 됐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넓이 가지고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빠르게 갈까? 알잖아. 느낌 알잖아. 이제 공식 계산해서 뭐 하라고 한다. 뭐 반지름의 길이를 줘놓고 넓이 줘놓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겠지. 또 중심각의 크기 줘놓고 넓이 줘놓고 반지름의 길이를 또 구하라고 하겠지.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구하라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공식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럼 뭘 알려주겠어? 반지름의 길이는 주겠지. 뭐는 주겠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 6cm. 그 다음에 넓이가 5파이. 어떻게 씁니까?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x 이유를 곱하자. 자 그러면 5파이가 되겠지 이게. 여기서 뭐를 줬다?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 자 그럼 바로 넣어봐. r 제곱이 얼마? 36이다.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36 누구랑? 당연히 얘랑 약분하고 싶겠지. 10. 그 다음에 파이 없어지고 양변에 10 곱하면 얼마나? 50. 그래서 x는 바로 얼마? 50도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지. 됐지? 중심으로. 자 여기 봐 채워보자. 파이 곱하기 36 약분해서 10 곱해서 이게 또 얼마? 5파이. 그 다음에 x 구한 게 얼마? 50. 이렇게.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50도가 된다. 되겠지? 이렇게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9cm, 넓이가 27파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찾으시오. 이번엔 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네. 그럼 뭘 줬겠어?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를 줬겠지, 그지?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 120도. 넓이가 몇 파이? 12파이. 숫자를 아주 아름답게 줬구나. 120도가 중심각이면 얘들아 저거 3배 하면 360도지. 원의 넓이지. 원의 넓이가 얼마나 소리야? 36파이라는 소리거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원의 넓이가 36파이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6. 바로 이렇게 구해도 되지. 하지만 우리는 공식대로 하자. 이미 답은 나왔죠? 6cm.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460분의 120 이렇게 집어넣고 얼마라고 돌리자? 12파이라고 써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을 계산해주면 360과 120을 약분하여 3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3을 양변에 곱하시면 이쪽이 36이 돼서 파이를 없애면 r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r 제곱 뭘 제곱해야 36입니까? 6이죠. 그래서 6입니다. 마이너스 6도 제곱하면 36 되지 않니? 왜 마이너스 6은 아니야?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그치? 당연한 거지. 길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여러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안 써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길이는 양수다. 무조건 길이는 양수다. 알겠지? 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래서 6cm 적어주신 다음에 자, 2번은 여러분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공식만 써보시면 되고요. 자, 부채꼴의 마지막 공식이야 이게. 마지막 공식 진짜 찐막. 마지막 공식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응용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로 다 풀어봤을 법한 게 네, 적어놨나? 이런 거 우리 파이를 3.14라고 썼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다 풀어봤던 거지. 심화 문제 몇 문제 다뤄보면 응용 발전 문제만 풀어봐도 이런 문제 다 나오죠. 나왔었죠. 뭐 끝났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요거 봅시다. 자, 이 공식은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나봐 읽어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라고 적혀있죠. 관계. 여러분 정비례나 반비례 같은 그런 걸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계식을 정비례식, 반비례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의 길이와 넓이도 무슨 관계?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관계식이 뭐냐? 그걸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았으면 좋겠어. 중심각이 없을 때 사용해라. 사용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집중을 하겠죠. 알겠나요? 사용처를 먼저 알면 집중을 해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중심각이 없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든지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안 주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값이 없는 거야? 2파이r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를 구한다?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반지름은 있지만 중심각이 없어. 그럼 못 구하지. 하지만 요럴 때는 반드시 다른 쪽을 보시면 S 넓이를 줘. 애를 구하라고 했는데 중심각의 크기를 안 줬다? 그런데 넓이는 줬다? 이 공식 쓰라는 얘기야. 아셨죠? 자, 보자. 어떤 공식인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얘기인데 봐봐. 요거 봐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S는 뭡니까? 부채꼴의 넓이지. 넓이, surface. 자, 요렇게 해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적절히 변형해서 바꿔서 이렇게 적을 건데 봐봐. 선생님이 해줄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죠? 얘에서 파이 r 제곱을 뜯어 써봐. 그러니까 분열해봐.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지. 다시 이렇게 분면해서 써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파이 r은 그대로 쓰고 여기 뒤에 있는 r은 바깥에다가 좀 보내줄게. 응? 그래서 r 곱하기 파이 r 이렇게 쓸게. 되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자, 파이 r 곱하기 360을 했어. 이렇게 써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것이냐? 2를 딱 곱하고요. 2가 원래 없었지. 그럼 다시 2로 나누는 행위를 합니다. 신기하게. 그러면 나누기 2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걸 그대로 한번 다시 써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s. 얘 뭐야? L이었지. 응? 호의 길이. 얘 L이었죠. 앞에 뭐 있어? 반지만 하고. 뒤에 뭐 있어? 2분의 1 하나이지. 어떤 공식이 만들어질까? S는 자, 요게 S죠. 부채꼴의 넓이 S는 뭐였어? 반지름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1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탄생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쓰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없을 때 왜?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어디 있어? X 없잖아. 사라졌지. 어디로 사라졌어? 여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360분의 x를 통틀어서 뭐라고 했다? L이라고 했으니까 그 L만 알면 돼. L만 알면 딱히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가 없어. L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반지름의 크기 곱해주면은 2분의 1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가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제부터 이런 공식도 많이 쓸 거라는 거. 근데 애들이 이 공식은 잘 까먹어. 근데 자꾸 다시 기억해내야겠지. 그치? 2분의 1 RL, 2분의 1 RL, LR 또는 알겠지? 2분의 1 RL.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그 공식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문제 출제 의도에 어디에 맞느냐, 어디에 맞아? 중심각의 크기가 없을 때 사용하라는 게 이 공식이고,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줘버렸어. 그럴 때 쓰는 공식이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호의 길이를 줘버렸어. 그럴 때 쓰는 공식이야. 알겠지?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서 보죠.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시고 해서 봤더니 중심각의 크기가 선생님 없어요. 어떻게 하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못 써요. x를 몰라요. 하지만 뭐를 줬습니까? 호의 길이를 줬지. 응? 얘가 두세주야. 얘가 도와줄 거야. 88. 얘 때문에 구할 수 있어. s는 뭐라고 그랬다? 2분의 1 곱하기 r 반지름 6cm.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간다? L 88. 좋아요. 이렇게 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없어도 뭘 구할 수 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물론 호의 길이도 되는 거고. 여기서 S를 집어넣고 L을 비워두면 되는 거지, 그지? 반대로 쓸 수도 있어야 되네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볼 거고 38에 얼마 된다? 24파이 이렇게 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10초만 줄 테니까 계산해봐. 10, 9, 8, 7, 6, 5, 4, 3, 2, 1 됐지? 자, 여기 x가 없어. x가 없는데 어떻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합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이라고 했어요. 그치? 앞에서 유도했잖아. 그럼 쓰면 돼. 2분의 1이랑 6이랑 약분하면 3이니까 3파이 곱하기 오늘 얼마다? 15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야. 중심각 크기를 안 줬는데 뭔가 구하라고 그래. S를 구하라고 하든지 L을 구하라고 하는데 없잖아. 그러면 다른 데를 가. 분명히 줬을 거야. 그지? 이런 거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서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 넓이가 3파이 제곱cm,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cm라고 하면 자, 여기 봐보자.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호의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L 이렇게 두고 앞에서 배웠던 공식 뭐? S는 2분의 1 R, L을 쓰시면 여기서 S가 누구다? 넓이 3파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누구다? 여기서 R 2cm라고 2라고 쓰시면 되죠. 2. 그럼 누굴 구할 수 있어? L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3파이는 다시 쓰자. 글씨가 날아가는구나. 2 약분해서 없어지고 L 뭐야? 그냥 L이 얼마입니까? 3파이죠. 얘는 이런 거. 중심각이 없어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없으니까 L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L은 얼마라고 구했다? 지금 3파이라고 구했다. 그지? 이렇게 쓰면 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파이 센티미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문제는 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반지름에다가 6cm, 넓이 S에다가 12파이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번엔 뭘 구해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하더니 호의 길이를 줬군요. 5파이. 그 다음에 넓이를 줬군요. 10파이. 호의 길이도 주고 넓이도 줬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둘 다 줘버리면 사실 아니다. 그거는 좀 그렇고 여러분한테 바칠 만한 게 아니고 그냥 보자. 야,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공식 쓰자. 그냥 2분의 R에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S가 얼마? 10파이. 잘 구분해서 써. 제곱센치가 넓이고 센티미터가 길이죠. 그래서 5파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끝! 계산할 수 있겠니? 응?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파이 없애주고 그 다음 2분의 5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2분의 5R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왼쪽은 10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 5분의 2 R의 개수 2분의 5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 자, 이렇게 곱해서 5랑 10 약분해서 2니까 자, 이쪽은 2랑 5랑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 R은 몇 cm? 2 곱하기 2에서 4cm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4cm.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4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여기는 뭐야? 2분의 1 R 뭐 들어갈 자리? L 들어갈 자리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S 들어갈 자리 10파이. 이렇게. 됐지? 자, 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4cm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거의 다 끝났어. 아, 끝났네. 거의 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 공식을 배웠잖아. 잘 할 리가 없잖아. 어렵잖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잘 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본책 내용만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숙제로 익힌 하고, 그지? 이거 화이팅! 힘들구나. 거의 다 끝났어 지금. 10분 남짓 남았습니다.